안녕. 다시 계란국어가 돌아왔다. 시험 기간이 왔다는 이야기겠죠? 선생님이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시험 기간 되기 전에 확보되는 수업 시간이 짧아가지고 선생님이 활동식 수업을 위한 영상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 수업 진도 나가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란국어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1차 고사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고 해서 필요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영상 올리는 거는요 좀 한 영상에 들어가는 분량을 작게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만 좀 찾아서 들을 수 있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지금 이 페이지부터 옆에 페이지 음성과 음운 비교하는 것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음성과 음운 비교가 잘 안 된다, 아직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있다 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 음성과 음운을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옆에 그 음운의 체계 생각열기 활동부터 해볼게요. 이 생각열기 활동은 간단해 보이고 그냥 생각열기니까 생각만 열면 되겠다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담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탐구 활동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머릿속에 제대로 익혀놔야 하겠다 해서 별표 하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의문의 체계니까 우리 국어의 의문에는 미리 하겠습니다.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의 자음, 그리고 모음, 비분절 의문에 억양과 소리에 장단이 있다고 하면 이 학습 활동은요, 분절 의문 중에서 뭐에 관련한 학습 활동일까요? 그렇죠. 모음의 체계에 관한 학습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음의 체계를 알아야 이 학습 활동을 제대로 정답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딸이 개에게 물렸어 라고 개를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께서 개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딸이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라고 설명을 하자 어머니께서 아, 개였구나 라고 그제서야 개를 알아듣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잘못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쵸? 이 사람이 잘못했죠. 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자, 어떤 발음을 잘못했냐면 에와 에를 제대로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했죠. 그러면 도대체 에와 에는 어떻게 발음해야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 정답은 지금 이 생각열기 활동이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모음 체계표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음 체계표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음 체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음 체계표를 한번 보면 모음 체계표에서 그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음 체계표에서 우리가 지금 발음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에와 에를 보면요. 발음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발음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는지도 알겠죠. 자, 발음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음을 나누는 분류 기준 세 가지 있죠. 혀의 앞뒤와 입술의 모양, 그리고 나머지 혀의 높낮이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기준 중에서 에와 에가 공통적으로 속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혀의 앞뒤가 둘 다 전설 모음이라는 것과
입술의 모양이 둘 다 평순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모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전설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와 에는 발음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국어에서 지금 모음 체계표에 있는 에, 위, 왜 가려졌지만 우, 오 얘네들이 입안에서 모음이 발음되는 위치를 조금 간략하게 나타낸 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입안에서 이와 오를 연속해서 발음해보면 오는 여기 있죠. 이쪽에 오야 연속해서 발음해보면 이와 오는요. 발음할 때 이는 입의 앞쪽에서 난다는 거 그리고 저 오는 목청 쪽에서 난다는 거 혀의 위치에 이동을 할 수 있죠. 이 혀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것처럼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상대적인 위치들이 입안에서 발음이 되는 위치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요. 그것을 자세히 나타낸 표가 있거든요. 한번 보면은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 지금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간단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보는 에고 얘가 인데 둘이가 지금 입안에서 발음되는 위치가 상당히 밀접하죠. 두 개가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얘네들은 발음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성립되는 거죠. 첫 번째, 둘 다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하다. 모음 체계표만 보더라도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모음을 나누는 세 가지 기준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기준에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혀의 높낮이인데요. 혀의 높낮이는 모음을 나누는 세 가지 분류 기준 중에 에와 에가 유일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에는 중모음이고요. 에는 저모음입니다. 이 말은 두 모음의 구별법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정지해 놓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써놓고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모음의 구별법을 보면 에는 중모음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에보다 혀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 두 모음을 구별해서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에는요, 저모음이기 때문에 에보다는 혀의 높이를 낮춰서 발음하는 것이 위에 있는 중모음 에와 발음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로로 해놓은 말들이 있죠. 가로로 해놓은 말 한번 보면 혀의 높낮이는요, 사실 입의 크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혀의 높낮이를 높게 하고 낮게 하기 위해서 혀의 높낮이 한번 낮춰볼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이 커집니다. 그쵸? 이 발음할 때보다 에 발음할 때 입이 커지죠. 그것처럼 에와 에는 입의 크기로도 구별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는 에보다 입을 적게 벌린다. 밑에 저모음 에는 에보다 입을 많이 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에와 에를 구별하는 방법을 서술하라 아니면 에와 에를 구별하는 방법을 골라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거 밑에 아랫부분을 숙지하고 있으면 되고요. 발음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위에 두 가지 이유를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생각 열기지만 좀 중요한 면이 있어서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했네요.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선생님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 페이지로 가보죠. 자, 음성과 의문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음성과 의문은 간단하게 요 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음성과 의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음성과 음은 비교하는 건 중요한데요. 한 번만 이해를 쉽게 해놓으면 음성과 음운이 머릿속에서 구별이 되고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그 특징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음성은요, 우선 말소리입니다. 말소리. 요 표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성은요, 말소리가 선생님 말소리와 여러분들 말소리,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당 목소리가 다 다르죠. 그쵸?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다름. 그 예시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음성 메모 있죠. 음성 메모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음성 메모를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장이 그 목소리, 그 음성에 따라서 파장의 폭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 진폭이요, 사람마다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한번 해보고 친구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같은 안데 요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음성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인다. 구체적이고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물리적인 소리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에 물리적이라는 말을 검색해보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이고 물리적은 똑같은 말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물리 시간에, 이과 학생들은 물리 시간에 어떤 물질의, 물 자체가 한자말이 물질이란 뜻이잖아요. 그 물질의 힘과 작용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음성과 다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음성과 음운을 비교하는 이유는 음운의 특징을 알려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음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은요, 우리의 요거 하나만 우선 머리에 넣어두세요. 음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우선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은요, 요 그림에서 보면 아빠, 엄마, 여동생이었나? 맨날 까먹네. 아무튼 요 분이 세 명이 밥 먹자라는 서로 다른 음성은 다 다르다고 했죠. 서로 다른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듣고 있는 이 남학생이 생각하는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세 명의 서로 다른 음성을 이 남학생이 똑같은 의미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셋 다 머릿속에 밥 먹자라는 글자가 머리에 들어온 거죠. 자, 구체적인 음성이 사람의 귀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소리가 머리에 들어오면요, 이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으로 요 음성을 자음 모음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자, 밥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머릿속에서 비읍, 비읍 소리가 들렸네. 비읍, 비읍이 합쳐지면 밥이라는 단어가 되네. 밥이라고 이야기했구나. 엄마가 밥이라고 얘기를 해도 남학생의 머릿속에서는 비읍이라는 자음과 라는 모음이 지금 사용됐네 하면서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모음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자음과 모음을 우리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음운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같은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한국인 화자들은요, 서로 다른 음성으로 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전부 머릿속에서 밥이라고 의미를 알아듣죠. 그 이유는 우리가 머리에 같은 자음과 모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문의 개념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보면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추상적이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눈에는 실체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관념적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체적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서로 반대의 용어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잘 모르겠으면 음성의 구체적이고 물리적이다가 사실 더 외우기 쉽거든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보다. 그래서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이다. 요거를 알아두고 그거의 반대말, 구체의 반대 추상, 물리적인 반대 관념적 요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음운과 음성을 비교해 봤으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음성과 음은 우리는 온갖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소리는 우리는 지금 음성과 음운만 비교했는데 한 가지 개념을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참고로 해서 음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향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음향이라고 하는데요. 음향과 구별되는 음성의 특징은 음성은 뭐냐면 말소리라는 거죠. 음성입니다. 그러면 개 짖는 소리, 밖에 바람 부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은 모두 음향이고요. 사람이 발음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의 말을 니 오늘 음향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쵸? 오늘 음성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긴 한데 이게 더 자연스럽죠. 니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게 음성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소리는요, 사람이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소리 중 말을 하는데 사용되는 소리로, 그러면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도, 소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품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소리는 말을 하는데 사용되는 소리가 아니니까 음성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쵸? 이를 음성이라 한다 하면서 음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 그림은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음성은 물리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위의 상황에서 여동생이었어요, 역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모두 다른 음성으로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음운의 특징을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음운은요, 모두 다르게 다른 음성으로 이야기한 밥 먹자를 듣는 이는 모두 공통적으로 밥 먹자라는 의미로 인식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인식한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음성을 같은 의미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음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 그러니까 음성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모음이죠. 머릿속에 있는 자음, 모음. 거기에 주목을 해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머리에서 같은 소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때문이냐? 음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파란색으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요런 소리 있죠? 이런 것들을 음성이라고 하고요. 음성은요, 실제 발음기관을 통해 나온 소리로서 사람마다 다르고, 애들이 이걸 놓치더라고. 의미와 무관합니다. 그쵸? 음성이 서로 다른 것이 의미에 영향을 줬으면 얘는 똑같이 이렇게 인식을 못했겠죠. 음성은 모두 다른데 같은 의미로 인식했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음성이 의미에 전혀 힘을 못 썼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요, 음성은요, 의미와 무관하다. 그런데 이제 음운 표시해야 되겠죠? 음운은요,
추상적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자음 모음,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글자로 쓰면 나타나지만 이 상황에서 머리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가나다라 마바사 이제 이거는 머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음 모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므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약속된 음운, 우리는 한국인은 어릴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라는 음운을 약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로 평생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통된 의미를 인식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게 되죠. 하지만 외국인은요, 어릴 때 우리와 다른 자음 모음을 약속합니다. 어릴 때 우리와 다른 자음 모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걔네들 머릿속에는 우리랑 다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다른 자음 모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식이 다르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니까 음성을 머리에서 변환하는데, 음운으로 변환하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 외국에 간 사람들 보면 한국인인데 제1교포, 제2교포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머리에 음운이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음운이 학습되었기 때문.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음운은요. 맨 마지막에 음운의 새로운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음운의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뒤에서 이 음운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별적 기능을 가진 소리의 최소단위다. 이 말이 무엇인지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죠. 수고했습니다.